안녕하세요. 파이오족을 꿈꾸는 정원의 투자액입니다. 7월 30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제가 가진 주식들도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 21년 6월 25일 이후로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 보이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났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내려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감을 가지고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기를 버티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요 근래에 투자했던 분들은 아니 뭐 내가 사기만 하면 뭐 계속 사고 난 이후로 계속 내리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 고점이 아닌가 하는 약간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조정기 시기에는 항상 더 모아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시기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이제 사실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냥 개별 주식을 계속 분석을 해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이제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이제 이 메리트가 떨어졌는지, 아직도 상향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메리트라던가 이제 가치가 있는지 계속 분석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대체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분석을 해보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굳이 매도를 하지 않고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은 좀 대부분 다 내렸고요. 그래도 이제 조정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수익성이 내려왔을 때 좀 매도하는 건 또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계좌 리뷰를 보시면 이제 주식 잔고 보시면 평가손익은 1164만원으로 좀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수익률 보시면 이제 금호건설 76%, 이제 대체로 다 수익률은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TY 홀딩스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올라오나 싶었더니 많이 내려갔고요. 테라젠 이텍스도 좀 내려간 모습, 그리고 세트리온도 요 근래 계속 매수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매수했던 이제 가격대가 최저점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무릎에만 사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을 한 10% 정도는 늘릴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내려오면 아무래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식 잔고 상세 보시면 이제 어제는 한 15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어제가 아니라 7월 29일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한 15만원 증가를 했고요. 이제 어제 7월 30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90만원 정도 내려서 이제 순 자산 금액이 6,074만원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이오족까지 목표 금액 4억 원인데요. 이제 7월 30일 기준으로 6,074만 원 지금 표시해주고 있고, 진행률은 15.186%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주식이 좀 내리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나, 이제 당연히 이제 앞으로 더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나 이제 수익성이 이제 극대화된 종목 매도하고, 이제 또 추가로 매입할 종목들을 미리 분석해 놓는 게 좋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매수할 종목들을 분석해서 보거나,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이제 몇 번이고 더 분석을 해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또 생각을 해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요 근래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배당주는 이제 배당 기산일을 임박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배당락 끝나고 내려가는 시점에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지금 정도에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저평가돼 있는 괜찮은 배당주는 이제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네이버 증권 와서 보시면 여기 배당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 위주로 이제 첫 번째 순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개발 뭐 이거는 배당이 37%나 준다고 하고, 서울가스 12%, 한국 패러럴 11%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배당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배당만 보고 나면은 혹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는 배당 순위에 이렇게 배당 높은 순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부분을 일단 뽑아서 이렇게 따로 배당주 탭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배당주 탭에 넣어 놓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5% 이상의 배당이 나오는 종목에 이제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넣어 놨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재무 구조를 한번 다시 보고 차트 상에 이제 들어갈 타이밍도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들어갔을 때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은 차트 상에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차트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는 할 수 없지만, 마치 이제 그 돈이 없을 때 모의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때 이 정도 타이밍에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제 모의 투자도 할 겸, 아니면 추후에 이제 매도하고 이제 돈이 생겼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볼 겸 이렇게 탭에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 여기 고배당을 주는 이제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 증권주, 뭐 보험주, 지주사, 뭐 석유도 보이고요. 요 뭐 인프라 관련 건설주도 보이고요. 이제 거의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제 업종이 되게 비슷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업종이 다양하지 않고 그냥 증권, 건설, 보험 뭐 이런 쪽으로, 지주사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그 중에 게임 산업도 있고요. 제약주도 있고요. 제약주에서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주가 있는지도 저도 몰랐습니다. 화성산업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지금쯤 들어가면 어떤 주식이 괜찮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자, 차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월봉상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이 차트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월봉에서 고점에 있는 많이 높게 올라가 있는 종목은 사실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대비 한 2배 정도는 올라왔고, 기본 종목 보시면 신용장고 낮고요. 재무정보 보시면 꾸준히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고, 순이익도 우상향하고 있고, 분기 보시면 올해 1분기만 2,500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퍼가 5.8인데 올해 1분기는 3.4로 이제 어마무시하게 낮은 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ROE 같은 경우는 10 정도면 괜찮고요. 이제 투입 자산 대비 한 10% 정도 수익이 난다는 소리니까. 근데 ROA 총 자산 대비 이제 수익은 한 1%밖에 안 나네요.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좀 배당률도 6%나 되는 좋은 주식인데 유보율이 좀 낮다는 게 흠입니다. 다 괜찮은데 유보율이 낮다는 거. 저 거래 동향에 이제 외국인은 한 17%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의 하나의 흠, 이제 유보율이 낮다. 근데 이제 보통 증권주들이라던가 이제 보험주들 이런 애들이 지금 유보율이 좀 낮고 부채가 높은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이제 흠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증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차트. 자, 차트상에 이렇게 너무 올라와 있죠. 월봉상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지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보시면 이 꼴짜기에서 샀으면 다 이제 수익이 났을 텐데, 여기서 샀으면 항상 이제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꼴짜기를 좋아합니다. 꼴짜기에 사는 거, 누구나 다들 꼴짜기에 사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우상향을 하더라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트상에 마음에 안 들면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은 이제 기준에 들어서 좋고요. 동불건설 보겠습니다. 아이고, 월봉상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얘는 주봉도 요 근래 좀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3월 기준으로는 그래도 코로나 기준은 한 2배 정도 올랐고, 신용잔고는 1%,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순이익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는 200억을 벌었는데 퍼는 3.69로 1분기에 200억 벌었으면 단순히 곱하기 4만 해도 한 800억 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아직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은 안 됐으므로 이제 아직은 좀 더 경계하고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ROE는 10 정도, ROA 4.8. 이제 유보율도 뭐 300%면 뭐 그렇게까지 낮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채도 한 100 정도면 양호하고, 배당 수익률 6.6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차트상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모습도 있고, 이제 순이익이 좀 내려가고 있는,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17년, 18년, 19년, 20년.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 2-3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지금은 NH투자증권이 지금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럼 신영증권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이고, 코로나 대비 한 2배도 안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차트가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월봉상의 높은 구간에 있는 거 저는 매수를 안 한다고 했죠. 자, 요 구간.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더 멀리 가려면 조정 구간을 어느 정도 거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속 관찰하면서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 안 하는 NH투자증권밖에 없네요. 그래도 여기 제가 배당주들 탭에 넣어놓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재무구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놓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재무는 괜찮지만 여기 차트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봐서 이제 지금 차트가 괜찮은 종목 위주로 지금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차트가 조정기를 거치고 가는 모습 보이면 그때는 또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종목은 NH투자증권이고요. 맥커리 인프라 가보겠습니다. 자, 월봉상에 와우, 진짜 지금 신고가를 거의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종목은 좀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거, 제 기준에서는. 재무정보 보시면 얘는 그 인프라 쪽으로 해서 이제 요금 받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상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패스하고 후에 조정기를 거칠 때 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국증권, 요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월봉상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샀으면 물렸고, 요 구간은 더 올라갈지 물리는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높게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면 좀 이제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배당률이 한 5% 이상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배당금만 보고 사신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시세 차익도 나는 게 좋으니까 좀 이렇게 차트도 보고 이제 여러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차트상 월봉 보시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요런 골짜기 이런 골짜기에만 샀어도 지금 괜찮고요. 지금 월봉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급상승 보인 다음에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 보이고 가는 지금 달인 것 같아요. 7월 달이.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기본 정보 퍼가 14로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이제 삼성 주식들이 어느 정도 삼성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다른 이제 종목들보다 좀 퍼가 높은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삼성생명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도 다른 뭐 생명보험사에 비해서 좀 퍼가 좀 높게 프리미엄을 쳐주는 것 같아요. 삼성은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이 삼성을 엄청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 좀 붙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는 낮은 게 마음에 들고요.
재무정보 보시면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죠. 매출액도. 그리고 순이익 보시면은 줄었습니다. 순이익 줄었고, 근데 올해 1분기만 해도 4,300억을 벌었어요. 단순히 곱하기 4만 해도 1조 6천억이 나올 텐데, 와, 이 정도면 또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35만원. 유보율이 어마무시합니다. 6만 %입니다. 배당 수익률 4.6. 이 종목은 또 괜찮아 보이네요. 삼성 프리미엄도 붙어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삼성화재는 또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이랑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지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고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코로나 대비는 좀 많이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고, 주봉 보시면 어느 정도, 요 꼴짜기 고점, 꼴짜기 고점, 꼴짜기 고점, 지금 조정기가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기본 정보 보시면 퍼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났던 회사예요. 매출도 계속 줄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보면은 18년, 19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20년도에 확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죠. 흑자 전환하면서 순이익이 3천억 원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BPS 보면은 94,000원, 유보율도 높은 편이, 배당 보시면 배당 6.5. 어제 작년에 마이너스 나는 상황에서도 이제 배당을 했군요. 그래서 보시면 DPS 연간 배당 한 3,700원씩 한 3년 연속 했던 거 보면은 이제 배당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올해 1분기 흑자가 났기 때문에 2, 3, 4분기가 또 잘 나오기만 한다면 또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갈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회생하는 종목들도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선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안 좋게 평가가 돼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이제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이제 원래 주가를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하나의 이렇게 포트로 넣어놓기엔 나쁘지 않은 지금 타이밍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기 좀 괜찮다고 보지만, 일단 저는 모의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GS도 보겠습니다. 이거 지주사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주사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좀 없는 종목이죠. 보시면 이제 월봉 보시면 요 꼴짜기에만 샀더라도 항상 이제 수익권이라고 볼 수 있죠. 요런 데 샀으면 항상 마이너스 겁니다. 지금 요 꼴짜기 부분을 지나서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주봉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찍고 5월 10일 날 조정기 지금 거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는 마이너스 16으로 작년에 적자가 난 종목인가요? 네, 작년에 이제 적자가 1,800억 정도 났었고요. 그래도 이제 배당은 꾸준히 했었고요. 이제 17년부터 1,800원, 1,900원, 1,900원, 1,900원 꾸준히 이제 배당은 했었던 종목이고, 올해 1분기는 그래도 5,800억 원의 수익이 났고요. 이제 단순히 곱하기 4만 하면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매출액은 꾸준히 늘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그래도 올해는 이제 흑자로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요. 보시면 BPS는 88,000원, 나쁘진 않고요. 유보율도 높은 편에 배당 수익률 5%면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다 지금 다시 흑전하면서 지주사가 어느 정도 이제 배당과 이제 저평가로 인해서 관심을 받으면 또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GS는 또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차트상도 어느 정도 조정 거치고 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가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추후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S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GS, 삼성화재 보면은 GS, 현대중공업 지주, 삼성화재, NH투자증권 이거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종목들을 일단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지주,
GS. 저 이거 꾸준히 보면서 이제 모의 투자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돈이 있으면 저는 또 어느 정도 매수해서 이제 실전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돈이 생기면 또 이제 세트리온 매집 다 하고 또 이런 배당주들도 미리 모아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보증권 보겠습니다. 증권사는 올해 다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봉 보시면 이제 우상향 하다가 조정 어느 정도 거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 보시면 이제 이 정도면 월봉상의 고점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고점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벗어나고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서 나쁘진 않고요. 펀은 4로 엄청나게 낮고요. 신용잔고 0.38이면 괜찮고, 재무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순이익도 꾸준히 이 정도면 상승하고 있고, 올해 1분기 480억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고, 올해 1분기는 퍼가 2.6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저평가예요. BPS 19,000원이고요. DPS 주당 1년에 배당 450원. 배당은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300원, 350원, 400원, 450원. 배당은 꾸준히 늘리는 모습. 아무래도 유보율은 낮고요. 증권사들이 다 부채나 유보율이 좀 안 좋은 편이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은 5.8. 괜찮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증권사들은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은 다 비슷비슷하게 안 좋은 걸로 봐서 이제 그 정도는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매하기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서 이제 이 종목도 위로 올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추후를 지켜봐야겠죠. GS 다음. 그 다음 볼 종목은 이제 한국실석유. 이제 석유라는 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산업은 좀 하향 산업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있는데요. 보시면 매출은 그냥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 순이익도 그냥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분기는 또 안 나왔네요. 이럴 때는 저 네이버로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로 들어가면은 또 나옵니다. 분기 실적. 올해 1분기가 87억 원 정도 벌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없는 정보는 네이버에서 보시면 되고요. 87억 원이면 1분기에 87억 원이면 단순히 곱하기 4만 해도 320억이면 올해는 좀 그래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근데 좀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 순이익도 2, 3분기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 보이고요. BPS도 또 낮은 부분이 좀 아쉬워 보이고 PBR도 높은 게 마음에 안 듭니다. ROE는 굉장히 높네요. 21 정도면 괜찮아 보이고요. DPS는 이제 배당을 점점 줄이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사양 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 관련 뭐 이런 기업들은 유보율은 높은 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이제 매출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요. 차트는 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은 이게 2014년 이후로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한 기업은 막 10년 내리는 기업도 있거든요. KT가 지금 한 10년 정도 내리다가 요 근래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또 언제까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매수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 패스하고 대신증권, 이 종목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매수하기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봉상에 좀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증권사는 다 좋을 거예요. 웬만해서 보면은 차트는 그렇게 저점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펀은 낮습니다. 4.5. 신용도 1 정도면 괜찮고요. 와, 매출액은 늘어나는 게 정말 크네요. 순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480억으로 한 곱하기 단순히 4만 해도 1600억이 될 걸로 보이고요. 순이익이. ROE 같은 경우 20 괜찮고요. ROA 2.
부채 비율이 너무 높네요. 역시 증권사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8.1이고 DPS 보시면 배당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이것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종목도 그렇게 높게 올라온 것 같지도 않고 차트상 월봉을 보면. 근데 코로나 대비 2배 이상 더 올랐네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제 넣어놓고 그냥 추후를 보겠습니다. 정상 JLS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죠? 기업 개요를 가서 먼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이제 사업을 하는 종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직영어 학원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순이익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매출액이 정체가 돼 있고 순이익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올해 1분기 31억 원이면 곱하기 단순히 4만 해도 120억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지금 오프라인 교육 관련으로 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저도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율도 이 정도면 괜찮고 배당 수익률도 6.8. 차트 보시면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지금 막 어느 정도 보시면 올라오다가 조정기 살짝 거치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보류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왜냐면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점점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럼 교육 관련으로 조금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류를 해놓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이 종목은 참 신기한 게 요 근래 많이 오르더라고요. 월봉 보시면 자 코로나 대비 코로나 때 한 저가가 6,000원이었는데 2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고 이게 이 종목 보시면 기업 정보 가보시면 제 B2B 전자상거래로 이제 원자재, 부자재, 설비, 서비스 등으로 품목을 확대 중이고 소모성 자재를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 전자상거래 뭐 이런 회사군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은 정체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높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도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 올해 1분기만 42억 원. 올해 1분기 순이익이 너무 안 좋네요. 이게 좀 마이너스 부분이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고 ROE도 그렇게 높지 않고 유보율은 높은 편에 배당 수익률 6.8이면 괜찮은 편이고요. 차트도 일단 수익이 좀 정체되고 올해 1분기 수익이 안 나왔다는 거에 좀 마이너스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차트 보시면 요 근래 많이 올라서 사실 관심이 가긴 갔어요. 근데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 모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엔텍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 요 근래 큰 폭의 상승 보이고 엄청난 조정이 일어났고요. 월봉 보시면 고점을 찍고 19년 5월에 몇배가 오른 거야 이거.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급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보류하겠습니다. 증권에서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큰 폭의 상승 보였다가 조정기 거치고 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가가 코로나 때 5,0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12,000원이면 코로나 대비 2배보다 더 올랐죠. 퍼는 5.8. 재무는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근데 순이익이 그렇게 뭐 상승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좀 정체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분기가 좀 잘 나왔고요. 400억이면 부채 비율 유보율은 역시 안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5.3이고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미투젠 이
이 종목은 제가 좀 요 근래 너무 마음에 들었던 종목인 게 차트가 딱 카카오 게임즈 차트예요. 신규 상장하고 이제 거품이 빠지고 지금 저점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좀 카카오 게임즈의 차트를 닮은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뭐 혼자만의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 정보 보시면 게임에서 치고 퍼가 굉장히 낮아요. 6.8. 재무 정보 보시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이 어마무시합니다. 17년 대비 20년, 3년 지났는데요. 10배도 더 올랐어요. 매출액이. 순이익도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에 BPS 지금 ROE는 50에 육박합니다. ROA는 40이고요. 이제 어마무시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이 좀 낮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41%. 지금 배당 수익률은 0으로 나오고 있지만 여기 증권회사 앱에서는 안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가보시면 여기 주요 재무가 보시면 자,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증권사 어플에는 배당이 안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작년에 1152원에 배당을 했고요. 배당률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1% 정도 됐고요. 이게 보시면 회사가 발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배당도 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뉴스 보시면 자사주 취득까지 했습니다.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이 종목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데 저평가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돈만 있으면 진짜 굉장히 사고 싶은 지금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분석했던 종목 중에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위에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볼 거고요. 저는 이제 모의 투자를 했다 생각하고 미투젠에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삼성카드 보시면 월봉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매출 보시면 매출은 이제 줄고 있죠. 순이익도 정체가 돼 있고요. 올해 1분기는 1,300억 좀 괜찮은 편이지만 일단 매출이 좀 정체가 돼 있다는 거. BPS는 높고요. 유보율도 높은 편에 배당 수익률 5.5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카드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전자결제 관련으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발전성도 좀 어느 정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패스하고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심 있게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DTR 오토모티브 정체돼 있고요. 매출액이 순이익도 정체돼 있는 모습. 올해 1분기는 200억. 오늘 올해 1분기는 괜찮고요. 또 차트 보시면 월봉상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러면은 이제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류하겠습니다. 화성산업도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차트는 그렇게 고점에 올라와 있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포도 매출액은 정체가 됐고요. 올해 1분기 49억. 올해 1분기 성적도 안 좋습니다. BPS 높지만 ROE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그래도 지금 매출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어느 정도 보류하겠습니다.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매출액 느는 게 어마무시하네요. 순이익도 올해 1분기 좋을 걸로 보입니다. 2,800억 역시 좋고요. ROE는 한 10 정도로 그냥 보통이고요. 부채랑 유보율 부채 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상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음에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경동제약 보겠습니다.
차트는 일단 마음에 듭니다. 요런 골짜기에서만 사면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골짜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보시면 신용 잔고가 좀 높은 편이네요. 2.15. 재무 정보 보시면 매출액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 1700억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별로 안 나왔네요. 매출이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게 조금 흠인 것 같습니다. 차트는 괜찮은데 유보율도 높고 배당도 4.4면은 괜찮고 DPS 배당도 계속 올리고 있는 편이고요. 경동제약 뉴스도 보시면 근데 이게 보시면 제약주 치고는 나쁘진 않은 편이고요. 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차트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 어느 정도 낮은 비중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모의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리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네이버 배당 이제 배당 순위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모아둔 이 탭에서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뽑아온 종목들이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이고요. 그 중에서 차트와 이제 매출액 성장성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제 1순위는 미투젠, NH투자증권, 삼성화재, 현대중공업지주, 교보증권, GS, 경동제약 이렇게 7개의 회사고요. 저는 모의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이를 지켜볼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후에 조정기를 거쳐서 차트상 이제 조정 구간이 온다면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상에는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매수하다가 이제 단기간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나머지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7개 종목은 모의 투자할 때 생각을 하고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같이 이제 코스피가 계속 내리는 이런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응은 없다고 보고요. 기존에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할 거고 신규 매입을 했다면 이제 마음이 불안할 텐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시 재정비해보고 이제 추후에 매수할 종목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계좌 리뷰와 이제 배당주 분석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정원의 투자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